옛날 옛적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3명의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에밀리, 둘째는 클레망스, 셋째는 소피였어요. 이 세 자매는 서로를 매우 사랑하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세 자매는 항상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 자매를 매우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들이 항상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자매들은 숲속에서 뛰어놀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숲은 매우 깊었고 낮에도 어두웠기 때문에 금방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매들은 낯선 오두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자매들은 배가 고파서 오두막으로 다가갔어요.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에 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는 자매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따뜻한 음식과 침대를 내어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자매들은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나섰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매들에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숲속 깊이 들어온 것은 이유가 있단다. 이 숲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법의 장화가 숨겨져 있어. 그 장화를 찾으면 엄청난 재물과 행복을 얻게 될 거란다. 너희들이 그 장화를 찾을 운명을 가졌단다. 자매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지시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가며 마법의 장화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장화를 찾아야 할 도전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숲을 탐험하면서 자매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에밀리는 지혜로움을, 둘째 클레망스는 용기를, 셋째 소피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길을 잃거나 맹수에게 쫓기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를 북돋우며 나아갔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자매들은 마법의 장화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의 동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동굴의 입구는 마법으로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매들은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봉인을 풀게 되었어요. 에밀리의 지혜로 마법의 글자를 해독하고 클레망스의 용기로 어두운 동굴을 탐험하며 소피의 순수한 마음으로 마법의 망령을 진정시켰어요. 드디어 자매들은 마법의 장화를 찾게 되었어요. 그 장화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신기한 마법의 힘이 느껴졌어요. 장화를 신은 소피는 순식간에 숲의 모든 길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매들은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니 자매들은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축하하며 자매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마법의 장화를 신은 자매들은 그 힘을 악용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장화는 자매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고 자매들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자매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며 마법의 장화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장화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오며 용기와 지혜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이렇게 세 자매와 마법의 장화 이야기는 길고 긴 세월 동안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귀중한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 한 구석에 장난꾸러기 소년 자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긴 금발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소년으로 온종일 새로운 모험을 찾아 헤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끝없는 열정과 호기심을 알고 있었고 종종 그가 일으키는 해프닝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자크는 그의 오래된 지팡이를 들고 마을 밖에 깊은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며 숲은 신비롭고도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 있는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수는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르고 투명한 물을 자랑하고 있었으며 자크는 그 호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곳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호수 가까이서 자그마한 병 하나가 흙 속에 반쯤 묻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크는 무심코 그 병을 주워보니 병 속에는 신비롭게 빛나는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자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병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갑자기 병 속에서 커다란 거품이 일어나더니 반짝이는 요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요정의 날개는 무지개 빛깔로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고맙다, 자크. 나는 이 호수의 요정, 미라이다. 나를 풀어줘서 고마워. 미라이가 말했습니다. 자크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흥미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왜 병 속에 갇혀 있었나요? 미라의 요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악한 마법사 클라리오는 나와 내 친구들을 이 병에 가둬버렸단다. 우리를 구해줄 용기 있는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어. 자크, 너는 나를 구한 영웅이야. 보답으로 너에게 이 호수의 비밀을 알려주마. 미라의 요정은 호수의 가운 쪽으로 자크를 인도했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을 호수 물에 담그자 그곳에는 황금빛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은 마법의 왕국으로 통하는 문이야. 너는 여기에 들어가서 클라리온을 물리쳐 내 친구들을 구해줘야 해. 그 대신 너는 무한한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거야. 자크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황금빛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지나니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마법의 왕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을 나는 새들, 말하는 나무들, 신비한 생명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자크는 용감하게 클라리온의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에 다다르자 거대한 용이 자크를 막아섰습니다. 자크는 무서웠지만 미라의 요정이 그에게 준 마법의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지팡이를 하늘로 올리자 번개가 치고 용은 파워풀한 빛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끝내 자크는 악한 마법사 클라리온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클라리온은 온갖 마법을 사용하여 자크를 공격했지만 자크는 용기와 지혜로 그의 마법을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클라리온은 쓰러지고 자크는 그의 모든 마법을 소멸시켰습니다. 미라이와 친구들은 모두 해방되었습니다. 자크는 영웅으로 환영받았고 마법의 왕국에서 무한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로 자크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나눴고 마을 사람들은 자크의 용기와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이후로도 자크는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아름다운 호수를 생각하며 미라이, 요정과의 특별한 인연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자크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골 마을 곳곳에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자크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산과 푸른 들판이 펼쳐진 프랑스의 한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마을 이름은 한느였는데 평소에도 사람들이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살던 곳이었다. 그곳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들어보자. 한느 마을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바람이 솔솔 불어와 사람들의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마을의 쥐떼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쥐들은 집마다 쳐들어가 식량을 훔치고 사람들을 괴롭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쥐들은 더욱 번성하여 그 어떤 일도 소용이 없었다.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고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어디에선가 나타나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피에르라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다만 내가 원하는 보상을 주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피에르를 믿고 그가 원하는 보상을 약속했다. 피에르는 길고 가느다란 피리를 꺼내어 이를 입에 물고 부드럽게 불기 시작했다. 피에르의 피리 소리는 놀랍게도 쥐들에게 강한 지소금을 내었고 마을 모든 쥐들이 그 소리에 홀려 피에르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마을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쥐들을 끌어모았다. 그의 피리 선율에 이끌린 쥐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쥐들은 마을을 떠나 피에르가 이끄는 대로 큰 강에 이르렀다. 피에르는 쥐들이 강물을 건널 때까지 계속 피리를 불었다. 결국 쥐들은 물에 빠져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자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피에르에게 약속했던 보상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에게 줄 보상을 줄이고자 했다. 피에르는 이를 눈치채고 머리를 숙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보상을 요청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약속을 어긴다니? 그럼 끝을 보겠어. 피에르는 다시 피리를 꺼내들고 이번에는 다른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피에르의 피리 소리에 홀려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아이들을 막으려 했지만 피리 소리에 빠진 아이들은 아무리 불러도 멈추지 않았다. 피에르는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을 떠나 멀리 가버렸다. 그리하여 한느 마을은 다시 어두운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고 다시는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거나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이야기는 후대로 전해져 내려가며 약속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었다.
어떻게든 피리를 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은 피에로와 함께 한늘 마을은 쓸쓸히 봉착한 채로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겪은 고통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른 이들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자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라퐁탱이라는 굉장히 현명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퐁탱은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사랑하며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은 항상 푸르고 그의 동물들은 항상 건강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라퐁탱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풀숲에서 나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두꺼비는 자신을 보호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고 라퐁탱은 그 두꺼비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라퐁탱은 두꺼비에게 따뜻한 집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두꺼비는 감사하며 매일 밤 작은 울음소리로 라퐁탱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두꺼비와 라퐁탱은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강물이 범람하는 등 재앙이 일어나서 농부들의 작물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퐁탱의 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라퐁탱의 밭은 다른 밭들과 달리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라퐁탱은 그 밤에 두꺼비가 뭔가를 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두꺼비는 강력한 마법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을 이용해서 라퐁탱의 밭을 보호한 것입니다. 두꺼비는 은혜를 갚기 위해 밤마다 밭을 지킨 겁니다. 라퐁탱은 두꺼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두꺼비도 더욱 기쁜 마음으로 라퐁탱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라퐁탱의 밭은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퐁탱과 두꺼비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퐁탱은 두꺼비 덕분에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책임을 깨닫게 되었고 두꺼비는 라퐁탱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며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연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